Okay. Now we finished the whole 9 chapters of discrete math today, and we will continue the student presentation of Team 5. The leader Oh Dong-chan will show his PBL report and the solutions for the chapter 9 and some extra 심화 문제 problems. Okay. 네, 안녕하세요. 팀5의 오동찬입니다. 우선은 PBL 리포트까지 발표하게 돼서 갑작스럽긴 하지만 최대한 제가 한 부분, 제가 생각했던 부분, 느낀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쓰셨겠지만 특히 이제 1번, 2번에 뭐 DM definition이라든지 알게 된 것들은 저번 퍼스트 PBL이랑 같이 해가지고 추가로 한 10몇 개 정도에서 총 1, 2번 함께 해서 24개 정도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앞에는 제가 퍼스트 PBL에 했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그 기말고사 부분, 중간고사 이후 시작한 것부터 뭐 그 순열과 조합이라든지 이런 교수님의 렉처 노트를 참고해가지고 일단 끌고 와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듯이 모아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점도 써보았고, 그 다음에 피저널 프린서플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Q&A 문제 푸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그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데 좀 그 학우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피저널 프린서플도 같이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탈란 넘버도 뭐 카탈란 수 어떠어떠한 넘버 막 이런 이름이 있는 넘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Q&A에 많은 분들도 공유를 해주시고, 그래서 카탈란 넘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랑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화식, 우리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점화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리커런스 릴레이션도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점화식과 관련해서 그 하노이탑 그 문제, 보통 이제 그 컴퓨터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소프트웨어학과 분들께서는 뭐 그 리커런스 펑션 만드는 그런 배울 때 아마 하노이탑에 대해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찾은 내용이랑 간단한 코드 제가 간단히 짜봐가지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한붓 그리기라고 알고 있는 오일러 사이클도 최근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에 뭐 예시도 간단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단거리 찾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저희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했었던 부분이고, 그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라 따로 관심이 있어서 특히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스패닝 트리라든지 바이너리 트리, 그 챕터 9 트리에 관한 내용도 몇 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트리 그 방문, 그 순차 방문 뭐라 그러지? 방문하는 방법? 그래서 트래버설도 따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 빼고 추가적으로 저희 그 팀 프로젝트에서도 이따 언급을 할 건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든지 레드 블랙 트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팀 프로젝트에서 그 트리에 관한 알고리즘을 다뤘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알게 된 부분이라서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찰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느낀 점 많이 써놨고요. 이거는 그 교수님께서 Q&A에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하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Q&A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나름 꾸준히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자 좋아하시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부분을 다들 잘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특히 이산수학 이 과목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본인들이 다 강한 점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알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같이 같은 관심을 키워갈 수 있고, 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은 또 이제 본인의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Q&A가 처음엔 되게 귀찮았는데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재미도 나름 있었고 막 이런저런 헛소리도 해봤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님 이 면담해보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수님 항상 컴퓨터 모니터 큰 거 2개 켜놓으시고 항상 그 Q&A 확인하시고 막 여러 정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거의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항상 답변을 실시간으로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PBL 리포트 Q&A 올렸던 거 이런 거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솔브 이거는 제가 한 건데 그 챕터 9 부분은 저희 조에서 또 따로 다룰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5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모두 참여와 공유를 일단은 키워드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저희 조원 5명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학우분들이 조금이라도 다 참여해서 같은 하나의 어떤 완성물을 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챕터 9 문제를 올릴 때 파이널라이즈에 본인의 코멘트를 부탁드린 것도 본인의 짧은 생각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모두가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걸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좀 이제 분배, 그러니까 저희 조가 5명인데 한 명이라도 좀 이제 빠지는 부분 없이 다 같이 한꺼번에 분배를 잘해서 진행하고 싶어 해가지고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거를 말씀드리면 챕터 9 문제를 일단 솔루션이랑 같이 올렸어요. 이거 왜냐면은 교수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게 문제를 풀면 문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올려져 있는 솔루션을 보고 각자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조금 문제를 못 풀어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솔루션과 올렸고요. 그래서 리바이스랑 파이널라이즈 잘 부탁드려서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파이널라이즈된 문제를 각자 이제 다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코멘트를 부탁드렸는데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문제 푸는 거 챕터 9은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챕터 9의 그냥 개념들, 컨셉트나 그런 이론들을 교수님 렉처 노트나 저희가 따로 구글링해서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챕터 9이 트리 부분이라 이제 컴퓨터공학적으로 많이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것 같아서 활용되는 곳이라든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생활 예제 같은 거 몇 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던가 아니면 레드 블랙 트리 같은 트리에 관한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의 이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찾아서 직접 구현도 해보고 어떻게 이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거의 비슷하게 균등 분배를 해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발표 부분은 저희 김영철 학우가 프로젝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파일이 저희가 발표 준비했던 파일이랑 살짝 달라서 잠시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수업해 주신 부분인데 챕터 9장 개념들을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트리의 구성 요소인데 트리와 포레스트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Q&A 봤을 때 이제 포레스트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는 뭐냐면은 트리라는 거는 구성 요소의 조건이 그래프인데 커넥티드 돼 있고 이제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근데 포레스트는 이제 그래프인데 사이클은 없지만 커넥티드 돼 있지는 않은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트리는 아니지만 이것들을 만약에 트리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면은 또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는 충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레스트 트리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트리의 집합이라고 해서 포레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수님이 다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스패닝 트리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 그래프 내에서 이 그래프의 모든 벌티스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트리가 있으면 이걸 스패닝 트리라고 하고요. 그 스패닝 트리들 중에서
그 웨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최소한의 웨이트를 가지게 되는 스패닝 트리가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프리임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저가 특성상, 단원의 특성상 약간 코드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코드 문제는 사실 한 문제 하기에도 한 10분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컴퓨터로 직접 보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여기 설명해봤자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만 이따가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일단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문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엑서사이즈 넘기고 예, 이거는 5번 문제인데 이제 각각 n과 n개의 벌티스를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 바이팔타이트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이 트리냐 아니 그 m과 n의 개수에 따라서 트리가 구성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m을 1부터 해서 시작을 해보았을 때 m이 1이면은 n이 몇이든지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트리가 구성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m이 2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웃의 m 쪽에서 이웃에 있는 두 정점 사이로 오갈 수 있는 단순 경로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n의 개수가 커질수록 네. 예. 됐나요? 네, 그래서 m이 2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트리가 구성될 수 없다. 따라서 m이 1이고 n은 이제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면은 트리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는 이제 컴플리트 바이팔타이트 그래프와 트리의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는요, 그 n개의 벌티스를 가지고 있는 컴플리트 그래프가 트리라면은 이제 n은 무엇이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을 1부터 하나씩 해보면은 이제 1일 때는 벌티스가 하나밖에 없는 컴플리트 그래프이기 때문에 즉 노드 하나밖에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밖에 없는 것도 트리의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n은 1일 때 성립하고요. 2일 때 마찬가지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벌티스가 하나의 엣지로 이어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n이 3개일 때부터는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므로 트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사이클이 없어야 된다라는 요소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트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n이 3개 이상인 컴플리트 그래프는 트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코멘트 해주셨는데 트리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제였다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17번인데요. 문제 17번은 허프만 코드를 밑에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디코드를 해보아라는 문제였습니다. 허프만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것도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뭐 111로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11 이걸 그대로 그냥 따라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마우스 버튼 보시면은 11 하면 S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끊고 뭐 1001 하면은 10 여기서 끊어졌군요. 그리고 A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다 보면은 이제 SALAD에서 샐러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허프만 코드 내용을 추가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추가해 주셨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방금 전 문제랑 반대로 이 알파벳을 주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허프만 코드로 인코딩을 해보아라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들을 따라서 찾아가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PENNED라는 단어를 각각의 알파벳으로 쪼개고요. 그리고 P를 찾아가게 되면 저희가 P가 여기 있으니까 0, 1, 1, 0 해서 0, 1, 1, 0 이런 식으로 뭐 예?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 방향이요? 이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읽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위가 0000인 거 아니야? 예, 예를 들어 D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Which side right? From left or from right? From right or from left? What's the number? This the root. That should be 0, isn't it? 알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방향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구성하게 되는 허프만 코드들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처음에 떼어놨던 것들을 다시 붙여주면은 그대로 허프만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30번 문제인데요. 포레스트는
그 심플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그 심플 그래프다. 그랬을 때 포레스트가 이 트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라라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맨 위에서 그 트리와 포레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 트리는 사이클이 없어야 하고 커넥티드 된 그래프여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포레스트는 그 사이클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트리가 아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이니까 트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포레스트라는 거는 그 트리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31번입니다. 31번은 그 F라는 포레스트가 M개의 트리와 N개의 vertices를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엣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몇 개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 아시다시피 트리에서는 모든 vertices들이 다 자기 위에서 뻗어나온 엣지들이 하나가 있고 맨 위에 있는 루트 vertices만 엣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트리에 만약에 vertices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총 엣지의 수는 N-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그거를 M개의 트리로 나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N개의 vertices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N1, N2 해가지고 NM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트리 집단에 속하는 vertices들이고 그거의 합이 N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걸 다 더한 값은 N 그대로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마이너스 1이 한 번씩 각각의 트리에서 마이너스 1씩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M개의 트리에서는 M번이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vertices 숫자의 총합인 N개에서 빠지는 그 맨 위 루트 vertices에서 빠지게 되는 엣지가 N번 빠지기 때문에 N-M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거를 K3라고 나와가지고 N-K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N-M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5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그래프 주위에서 이제 이게 스패닝 트리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vertices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스패닝 그래프 주인데 여기서 HF, D, B, G, E, C, A 이 순서대로 DFS 서치를 해가지고 이걸 찾아보아라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H부터 해서 그냥 이 그림상에서 바로 해보시면은 HF, D, B, G, E, C, A 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그래프 내의 모든 vertices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그 경로가 나와가지고 이거 자체로 바로 스패닝 트리가 되게 됩니다. 그림은 밑에 보시듯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는 그 각각의 vertices마다 이제 M개의 N개의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거 M-array tree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 n층이 있었을 때 전체 가지게 되는 vertices들이 몇 개이며 그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터미널 쪽에서 나오게 되는 vertices는 몇 개냐 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자식을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보면은 3개가 되고 그리고 그 3개의 vertices들이 각각 또 3개의 차일드를 가지게 되니까 여기서는 1이었고 그 다음엔 3이고 그 다음엔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한 개 이걸 3이라고 하지 말고 m이라고 일반화를 해보면 m 제곱계 해서 마지막에 m의 n승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총 이거 vertices의 개수는 등비수열의 합을 사용하는 공식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m의 n승이 아니라 n-1승이 되겠죠. 처음이 1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등비수열의 합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단 정점에서는 마찬가지로 m의 n-1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문제 2번인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문제에 그래프가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이걸 따로 해놨는데 예, 이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리에서 프리오더 트래버설이랑 이노블 트래버설이랑 마지막으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을 해보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좀 오래 걸리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프리오더부터 보면은 이거는 가운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이니까 제일 먼저 A 그다음에 그냥 만나는 애들을 바로바로 해주면 됩니다. A 하고 그다음에 B 해준 다음에 왼쪽 C 갔다가 가운데 했으니까 오른쪽 와서 D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 E 그리고 E는 왼쪽이 없으니까
오른쪽 F 해주면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순서고요. 인오더는 이제 왼쪽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왼쪽 먼저 하고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일단 왼쪽 A 입장에서 왼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는데 얘도 왼쪽이기 때문에 C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니까 B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왔는데 이제 얘도 왼쪽이 있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E의 왼쪽이 있는지 봤더니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가운데니까 2니까 2를 해주고요. 그 오른쪽으로 F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왼쪽 D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을 끝낸 거니까 가운데 다시 D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이 다 끝난 거니까 그 마지막 가운데로 와서 A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스트 오더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 해주는 거니까 A는 지금 A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은 없는 거니까 A는 제일 마지막에 일단 오게 되고요. 포스트 오더에서 처음에 루트가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A에서 시작을 해보면은 B로 갔다가 C로 갑니다. C가 제일 왼쪽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C부터 일단 체킹이 됩니다. C하고 B로 갔다가 D로 해서 원래는 D부터 하고 B로 가야 되는데 D도 또 따로 자식들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합니다. E로 갔더니 이 입장에서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없으니까 오른쪽에서 F 해주고 그래서 두 번째가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E를 해줍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시 가운데로 와서 D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돌고 온 거니까 B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A한테 가서 오른쪽이 없으니까 바로 마지막인 A를 해줍니다. 그리고 8번이고요. 8번이 이제 이 A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D 마이너스 A 나누기 B 빼기 D 플러스 E 이 식을 바이너리 트리로 나타냈을 때 프리픽스와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을 써보아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이거를 바이너리 트리로 일단 나타나게 되면은 아래 구조와 같이 됩니다. 이제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를 더한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전체에서 빼기니까 이제 이 빼기가 되고요. A 나누기 B 빼기 D 플러스 E를 해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걸 프리오더랑 포스트오더로 봤을 때 프리오더는 제일 먼저 방금 한 문제와 똑같이 그 가운데 하고 왼쪽 오른쪽 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마이너스부터 트래버설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밑에 여기를 지금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A 그 다음에 오른쪽 B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곱하기 만났으니까 곱하기 C D 그리고 여기 이쪽은 다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나고요. 마이너스 나누기 A B 하고 다시 올라와서 플러스 D E를 해주게 되면 프리픽스 노테이션이 완성됩니다. 포스트픽스는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을 하게 되면은 일단 왼쪽부터 하고 오른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포스트 오더니까 맨 처음에 마이너스는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일단 제일 왼쪽으로 가서 A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B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중간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제일 왼쪽에 있는 C로 가줍니다. 그리고 D를 해주고 가운데 있는 별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플러스를 해주고요. 돌아왔는데 아직 얘는 이제 이쪽을 하고 온 상태라서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노드를 찾아서 A를 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B 그 다음에 나누기 순서로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일 왼쪽에 있는 D, E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왼쪽 오른쪽 다 끝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왼쪽 오른쪽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와 그리고 저희가 또 유명한 바이너리 설치트리라든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적용 사례인데 트리 구조를 적용하는 사례는 저희가 트리 구조가 익숙했던 이유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배워보셨던 가계도 분석 아니면 혹은 유전, 맨델의 법칙 같은 거를 표현할 때 가계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에서 한 달 전쯤에 배운 내용이었는데 유의할 점이 이제 가계도를 그릴 때는 트리가 되려면은 이렇게 하이라키한 그런 관계가 아닌 수평한 관계에서는 연결되면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것이 이제 트리를 만들 가계도를 사용하면서 트리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트리로 구현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제 해야 할 태스크들을 설정을 하는 게 이제 거의 처음에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때 좀 나누거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분석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트리로 분석을 해가지고 좀 단순해지고 작업을 나누기 쉽고 유지 보수가 간편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새로운 개념이기보다 기존에 있던 트리라는 개념을 일반화하고 체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저도 좀 많이 생소한데, IT 인프라 확장 및 축소를 위한 하이퍼 커널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커널 기술은 이제 한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원래 저희가 그 서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이제 서버에 여러 개의 OS들이 접속해가지고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제한된 리소스로 인해서 속도도 느리고 해서 이건 SAP에 있던 어떤 엔지니어분이 만드신 회사에서 만든 기술인데요. 그분이 이제 항상 고민이 이렇게 좀 클라우드 기반으로 했을 때 오히려 실제 물리적인 머신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트리 구조를 통해서, 좀 복잡한데, 트리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엘리멘트들과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제어를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때 vCPU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서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쓰게 했더니 이게 피지컬 머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리의 활용 예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 나무 분석법을 활용한 우울 노인의 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 노인이 어떤 뭐 특성을 보였고 어떤 원인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예시는 이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요.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배우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할 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언어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또 좀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는 것은 저희 바이너리 트리를 기본으로 한 트리긴 한데, 좀 다른 점은 각각의 노드에 값이 있어가지고 그 값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그럼 왼쪽에는 이 10이라는 숫자보다 작은 숫자밖에 올 수 없고, 이 오른쪽 바이너리 노드에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올 수 없는 바이너리 트리, 그 특별한 경우의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우분들이 Q&A 게시판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레드 블랙 트리라고, 이것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일종인데, 다만 이제 각 노드가 레드 혹은 블랙의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트 노드는 무조건 검은색이어야 되고, 또 마지막 터미널 노드도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드 노드의 자식은 이제 둘 다 검은색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각각의 루트에서 터미널 노드까지 가는데 있는 블랙 노드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패스가 특별히 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레드 블랙 트리를 짜보면은 제일 긴 패스가 제일 짧은 패스의 길이의 2배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독 긴 트리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좀 밸런싱이 맞아가지고 설치할 때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을 해보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이제 인설트를 하고 나면은, 바이너리 설치 트리는 그냥 값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인설트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거는 또 바이너리 설치 트리에 추가해서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인설트를 했을 때 숫자 대소 관계는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노드가 몇 개 있어야 되고, 검은색 노드가 숫자가 같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인설트를 할 때마다 left rotate, right rotate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한 번 더 그 밸런스가 맞게 자동으로 해주는 코드입니다. 예,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d the graphics 트리얼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트리라면은 사이클이 없어야 되니까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예?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connected or not이라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그 아이솔레이트 된 부분이 있나 없나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벌티스들의 개수를 처음에 담아놓고, 그리고 한 트리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걸 트래버럴사를 다 해가면서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마지막에 그 개수를 비교했을 때 같은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 다 끝난 거예요? 프로젝트까지 다 끝난 거지? Okay, I think that's the end of chapter 9.
And any questions on chapter 9?